안녕하세요. 라이프노트입니다.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결혼하면 안 되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갖고 왔는데, 실제적으로 그 유형은 바로 이 착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재미로 한번 다뤄볼 주제는 착한 사람과 살면 좀 속이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경험과 지인 바탕으로 이루어진 얘기니까 일반화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시작을 해볼게요. 개인적으로 요 착한 사람과 살면 속 터지는 이유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결혼을 이제 해본 사람은 더 공감을 할 텐데, 연애할 때는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왠지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은 게 다른 사람한테도 친절하고, 이러면 결혼하고 나서 나나 아이한테,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, 아버지한테, 내 부모한테 잘할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굉장히 연애할 때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. 하지만 but 결혼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다. 네, 결혼 시장에서는 착한 사람이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결혼할 때 배경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연애할 때 그녀가 왜 한없이 좋아했는지, 그를 왜 한없이 좋아했는지 생각을 해보면, 참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은 명확합니다. 결정한, 그녀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하면 딱딱 명확해요. 아, 이뻐서, 아니면 잘생겨서, 아니면 뭐 키가 커서, 아니면 샤프하게 생겨서, 적나라하게 돈도 좀 있는 것 같아서, 직업이 좋아서, 이런 면이, 모든 면이 마음에 들어 라고 말을 합니다. 바로바로 이유를 댈 수 있어요, 젊은 사람들은.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결혼 정년기에 든 30대 중후반의 사람들이 결혼 상대로 결정한 이유를 콕 집어 말하라고 하면 매우 어려워합니다. 결혼 정년기라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딱히 결혼을 할 사람은 없고, 그때 선배, 후배, 아는 동생, 누나, 그리고 뭐 선을 봐서, 그때 보는 선을 봐서 내 눈앞에 보인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. 내 눈앞에 사람이 이 결혼할 사람이긴 한 것 같은데, 딱히 이유는 외모는 아닌 것 같고, 그렇다고 재산이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니고, 단순히 알고 지내서만일까요? 편해서 그런 걸까요? 뭔가 딱히 이유는 될 수가 없어요. 그럴 때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사람이 그래도 착해서 결혼하면 나나 가정한테 잘할 것 같아 라는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. 저는 이게 바로 이제 문제의 시작이다. 착해서 결혼 시장에서는 매우 저는 별로인 단어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착하면 안 되는데, 너무 착하면 세상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. 때문에 적당히 착해야 되는데, 우리 결혼 시장에서는 배우자는 항상 이런 말을 하죠. 그 사람이 그래도 착해. 이 단어는 저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라고 합니다. 다른 이유가 있어야지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절대 이유는 없는데, 찾다 못해 사람이 그래도 착해서라는 이유는,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한번 다시 재고해봐야 된다,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. 왜냐, 그때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. 대체 이 착하다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? 차라리 성실하다, 꾸준하다, 한결같다는 추상적이더라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한결같다, 꾸준하다는 계속 한 행동을 반복해서 할 줄 아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을 거르지 않고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꾸준히 한다, 저 사람은 운동을 항상 꾸준히 해 라는 거는 저 사람 생활 패턴에서 저걸 거르지 않고 한다는 거죠. 저 사람은 밤마다 일정 시간 꾸준한 공부를 해, 면 일정 시간 주말마다 뭐 나가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, 성실하게 해, 이런 거는 다 가늠할 수 있어요. 추상적이기 때문에. 그런데 착하다라는 이 개념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사실 이 착하다를 뭐랑 조금 혼동할 때가 있냐면, 선하다라는 말과 혼동하기도 합니다. 저는 이 선한 거랑 그리고 착한 거랑은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착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이제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보통 착한 것을 저는 뜻하고, 이 선한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선을 베푼다고 하죠.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사람이, 타인이 나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그때 한해서
내가 제공할 수 있는 편리나 기능, 아니면 나의 능력을, 아니면 뭐 나의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선을 베푸는 거죠. 성격으로서. 근데 이제 이 착하다라는 거는 너무 두리뭉실하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씩 착한 사람은 결혼 상대가 매우 피곤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세상은 절대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. 쟁취하고 싸울 줄도 알아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물건이 잘못 왔다 하면 반품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, 내가 음식을 먹다가 뭔가 음식에서 뭔가 나오면 쭈삣쭈삣하지 않고 내 가족을 위해서, 그리고 내 몸 상태를 위해서라도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, 아니면 뭐 호치키스 쇳덩어리가 나왔다라는 등 이런 컴플레인과 불만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환불을 받든 새 음식이 나오게 하든 이런 걸 할 줄도 알아야 돼요. 이걸 안 하는 게 마냥 착한 거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런데 배우자로서 이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. 누가? 착한 사람이 대부분 이걸 잘 못합니다. 말을 하기도 조금 미안해 하기 때문이죠. 미안한 감정을 많이 가져요. 착한 사람들은.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. 그리고 무력도 없습니다. 착한 사람은. 그리고 승진욕 같은 이런 것도 없고, 돈 욕심이 없죠. 네. 그래서 다 퍼준다. 퍼주는 사람은 누군가? 바로 이 착한 사람이다. 역으로 말하면 착한 사람은 사기당하기가 쉽다. 사기당하기 쉽다. 왜냐? 너무 착하고 미안해서 거절할 줄도 모르고 무언가 딱히 말은 할 줄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, 이런 것들을 못하면 괜찮은데 이걸 못하면 누가 고스란히 이 불편함을 겪고 누가 해결하느냐? 와이프가 한다. 그런데 문제는 와이프조차도 착해. 부모가,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착해 빠져버리면 누가 한다? 그 뒷수습은 자식 몫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적당히 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착한 사람은 생각해보면 가정에게 더 착할까요?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 더 착할까요? 대부분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? 가성비가 매우 좋죠. 가족은 매일 봐서 인사나도 너 착하다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내가 뭐 자녀를 위해서, 아니면 와이프를 위해서 요리를 열심히 해도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기가, 평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죠.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직장 동료, 거래처 사람, 뭐 자주 보는 식당 아주머니, 아니면 뭐 회사 사무실을 청소해주는,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청소 아주머니 등 이런 사람들을 오가면서 만나면서 인사 한 번만 잘해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. 그리고 자신도 우쭐우쭐 대면서 조금 착하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. 그래,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. 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해줘야지. 저 사람들한테 인사도 더 잘해야지. 그리고 뭔가 하나도 내가 더 베풀고 음식이라도 갖다 줘야지 라는 착각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왜냐? 평가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. 가성비가 좋죠. 말 한마디만 건넸을 뿐인데. 그것처럼 우리는 이 착하다라는 개념을, 그리고 착하다라는 이런 표현, 이런 방식을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한다. 착한 사람들은.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 결혼 시장에서 가장 결혼이 힘든 유형이, 그러니까 결혼이 힘든 것보다도 결혼을 해서 유지하고 안 싸우고 살기 가장 힘든 유형이 바로 착한 사람이다. 착한 사람한테 가장 더 힘든 거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더 힘들다.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집이 셉니다. 고집이 센 거는 변하지 않아요. 고집이 세다라는 게 나쁜 거고 착한 사람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결혼을 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했죠. 적당히 착하고 쟁취하고 싸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. 적당히 나쁜 면도 있어야 내 와이프가 고생을 안 하고 내 자녀가 고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다고 뭐 사람들한테 악의로 베풀고 나쁘게 대하라는 건 아닙니다. 적당히라고 제가 앞에 말을 붙였죠. 그만큼 그래야 되는데 착한 사람들은 고집이 대부분 셉니다. 이게 무슨 말이죠? 왜 착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냐? 고집이 세다라는 거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. 그냥 허허시실 계속 인정하기를 어려워하고 그게 왜 문제냐라는 식으로 계속 반응만 하는 거죠. 그러니 이제 자녀가 됐건 이제 결혼 상대자, 남편이나 와이프가 됐든 매우 결혼 상대방이 매우 불편해하고 답답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인정을 안 하고 뭐가 문제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인정을 하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, 착한 사람들은, 그게 뭘 문제야.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뭐. 그거 좋은 게 좋은 거지 뭐. 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인식이 잘 없습니다. 허허실실 웃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할 뿐이죠. 그러면서 땅 문서에 도장 찍어주고 형제 자매들한테 다 땅을 빼앗기고
나중에 돌려받을 거야. 우린 형제니까. 라는 식으로 모두 땅 문서와 집 문서를 나눠줍니다. 부모의 재산을. 그러면 자신의 몫까지 나눠준 남편을 보면서 와이프는 매우 기가 차고 화가 날 노릇이죠. 그래서 뭐라고 하면 왜 싸움을 유발하냐고만 남편이 말을 하는 거죠. 매우 답답한 상황에 부부싸움이 되기 시작하고 그게 달하면 정말 이혼으로도 간다는 거죠.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제발 저는 그 연애의 목적을 젊은 분들이 생각을 해라. 단순히 상대방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연애가 아니다. 상대를 확실히 저는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연애하는 시간이고, 나를 완전히 알고 연애를 하는 것도 요 연애 시간입니다. 결국 나를 알고 너를 안다. 지피지기죠. 연애는 그겁니다. 절대 상대방 좋은 사람과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손잡고 이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안에 상대가 정말 빚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이것도 중요해요. 왜냐, 결혼이라는 거는 현실하게 따라오기 때문에 속물처럼 대하는 게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해결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은 서로 같이 해야 되는 게 바로 부부이기 때문에, 그리고 돈과 직결되는 게 바로 결혼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돈을 물어보거나 빚이 뭐 얼마고 뭐 재산이 얼마고 이걸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절대 따질 거 따져보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. 그렇다고 사람을 등급 매기듯이 이렇게 등급 매겨서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연애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점은 찾아야 되는 게 서로의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. 그래야 그 사람이 비로소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. 야, 무엇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. 제 주변에도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한다. 이 말을 많이 한 거는 특히 여성분들이 조금 많이 하긴 했는데, 제 주변에서 뭐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것 같아.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. 돈 얼마를 벌면 행복할 것 같아.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결혼을 하는 입장에서 절대로 뭐뭐 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면 준비 안 된 거다. 결혼하지 말아라. 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합니다. 왜냐, 결혼을 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할 건가요? 아니잖아요?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행복할 것 같아. 아기를 낳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할 건가요? 아니잖아요. 사람은 다 제각각 다릅니다. 육아도 해본 사람이 안다고, 정말 매우 힘든 건데, 이거를 힘든 자체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, 정말 힘들어서, 말 그대로 포기 상태 뻗는 사람도 있어요. 때문에 꼭 무엇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조건이 붙으면 결혼하지 말아라. 저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저는 이 결혼 준비는 꼭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미 행복한 상태일 때 하라라고 말을 하거든요. 절대로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.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너의 결혼 환상은 깨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고, 부모한테도 친구한테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애한테도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고,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미 행복한 상태일 때, 결핍이 없을 때 결혼해야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좀 결혼하지 말아야 할 유형이라고 해서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, 사실 좀 착한 사람과 살면 되게 답답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. 제 주변에. 뭐, 저희 부모님 친구나 장모님만 보더라도 좀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, 제 친구의, 어머니,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저도 좀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